예, 앞서 1부에서 그리고 2부 초반까지 윤석열 검찰의 고발 소적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와 인터뷰를 했고요. 이번에 윤석열 캠프 측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캠프의 윤희석 대변인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1부 같이 함께 들으셨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예, 들으시면서 어떤 입장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분이 저 말씀을 길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좀 이분이 핵심 질문에 대한 답변을 늦게 하셔가지고 제가 파악을 좀 늦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1년 3개월 있다가 한 부분 8월 11일이 왜 8월 11일 전후로 파일을 다운받았냐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설득력 있는 해명을 못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분이 제보자임을 처음에 뒤늦게 인정을 했고 저희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하겠다는 얘기도 하다가 박지원 원장과의 만남이 나왔고 또 말실수했었고요. 우리 원장님과 제가 원하지 않은 날짜였다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과거의 어떤 발언, 행적 이런 것들까지 종합해 볼 때 이분 말씀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의 정치적 신의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여러 당을 오갔고 저희 당 당원이라고 지금 했잖아요. 예. 박지원 원장과 사적 관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적 관계와 정치적 신의를 지켜야 하는 그 부분을 혼동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분의 말씀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고 이분이 의도가 무엇냐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볼 때 대변인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어떤 메신저에 대한 공격으로 오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1년 3개월이라는 부분 네네. 그다음에 8월 10일이라는 그 날짜에 대한 해명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 먼저 드렸잖아요. 예. 아까 네. 말씀하세요. 저는 이제 그 윤 캠프에 대해서 좀 불만인 게 뭐냐면은 그 손준성 보냄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 거의 기술적으로 확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또 다른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뭐 음모를 위해 가지고 뭐 1년 3개월 전에 미리 이런 걸 보내놓는다 이런 건 저로서는 상상하기 힘들거든요. 캠프에서는 그 가능성도 예를 들어서 손준성 검사하고 그다음에 김웅 의원 사이에 뭔가 부적절한 일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전제 위에서 반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통으로 지금 방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일부 저희 캠프에 소속된 분이 예를 들어 손준성 보냄이라는 게 조작될 수 있다. 또 시점이 어떻게 될 수 있다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런 말씀하신 사실이 있어요. 김경진 전 의원이 말씀하셨죠. 아니 꼭 그분을 제가 지칭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손준성 보냄이라고 적어도 돼 있다면 대한민국에 손준성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어쨌든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런데 대변인이 인정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제 생각, 그러니까 그거를 부인하고서 그거를 막 방어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다만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라고 추정되는 분하고 고발장이라고 추정이 되는 캡처본이 왔다 갔다 한 부분, 그 다음에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한테 뭘 주고받은 부분, 요 진실 게임하고. 윤석열 후보가 이 고발장이라고 하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하는 거는 완전히 분리돼서 생각돼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 간의 관계예요. 김웅 의원, 손준성 추정검사 그리고 조성은 씨. 요 루프 안에는 어디에도 윤석열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추가 질문을 드리면 이제 손준성 보냄 이거는 이제 거의 사실이 맞을 수 있다고 우리 대변인님도 말씀을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걸 확정하는 게 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언론 보도 JTBC와 CBS 김현정의 뉴스에서 드러난 일단 탈퇴 규정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사실 확인된 부분이 있다고 저희는 보도는 그게 된 사실이고. 네네. 이제 그 고발장에 이제 첨부된 고발장의 내용을 보면 피의자의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측근이 들어가 있고, 당시 이제 총장 핵심 측근이었단 말이죠. 손준성 검사가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이었단 말이죠. 그럼 수사정보정책관은 대통령으로 치면 국정원장의 위치다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또 총장과 관련된 이 고발장을 총장 모르게 이 고발장을 당시 미래통합당에게 넘길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주장들 하십니다. 반박해 주세요. 손준성 검사가 당에 보냈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가정하고 지금 질문을 하셨잖아요. 근데 손준성 검사는 오늘 입장문을 또 내서 자기는 고발장이라는 거 만든 적도 없고 김웅 의원에게 보낸 적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정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하면 또 왜곡돼서 이렇게 전해지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만 손준성 검사가 그런 직위에 있어서 검찰총장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면 제가 요 얘기는 하나 드릴게요. 요거는 아마 인정을 하실 겁니다. 이분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절차에 따라 대검의 그런 수사정보정책관으로 부임했느냐 그거를 이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일이 있었다고 지금 추정되는 날짜는 2020년 작년 4월 3일이고요. 이분이 부임한 날짜가 2월 3일이더라고요. 1월 8일에 있었던 추미애 장관의 검찰 인사 많은 부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족을 잘라내는 그런 인사가 있었을 때 윤석열 총장이 그 자리에 원래 있었던 분의 유임을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옵니다. 일단 그 사정. 그럼 이분이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그랬을 거 아닙니까? 당시에 얼마나 험악했어요. 윤석열 총장하고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사람을 했겠죠. 그분이 와서 2달 만에 이런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상식적으로 이렇게 은밀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관계라고 하시는데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인간관계 이런 걸 떠나서 직위, 검찰 안에서 검찰총장과 수사정보정책관의 관계에서 그렇게 가깝지 않다고 인정되는 분 저는 그렇게 추정해요. 그런 분을 거기다 놨는데 이걸 준비했으면 아마 그런 지시를 했다면 한 달도 훨씬 전에 했을 거예요. 이거 해보라고. 그런 관계가 성립했을까 하는 상식적인 추론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그 한 달 전에 하긴 어려운 것이 MBC 보도가 3월 30일에 있었기 때문에 급박하게 준비해야 되는 사정이 있었고 그래서 고발장에 이제 반말 존댓말이 섞여서 나올 정도로 급하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뭐 저는 그 오래 걸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 저희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후에 이제 손준성 이 검사가 이것은 뭐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판사 사찰 문건이라고 불려지는 소위 말하는 검찰총장 관심 재판 판사들 동향 보고서 작성자 역시 손준성 검사였던 걸 생각해 볼 때는 이런 정도 요청을 하는 것이 되게 자연스러운 사이로 보일 수 있다 이렇게도 그거는 보이는데요. 제가 볼 땐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만약에 고발장으로 추정되는 그걸 했다면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이건 공적인 루트로 지시를 하거나 수명을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세계일보에서 오늘 보도했던 소위 말하는 그 윤석열 총장의 장모 관련된 사건을 이렇게 정리하고 이런 것도 대검에서 그렇게 해명을 했어요. 이것은 기관장에 관련한 보도가 나올 때 기관장에 대한 오보나 또 국회 이런 언론기관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소관부서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다. 그런 해명이 있었어요. 당시에도 세계일보의 있었고. 보도에 따르면 내부 기밀 정보까지 사용해서 문건이 작성됐다라는 점도 이야기를 하고 근데 저희가 궁금한 것은 장모의 문제는 변호사가 정리를 해야지 왜 검사가 정리를 하는지. 그게 변호인이 쓸만한 그런 내밀한 정보를 가진 문서도 아니에요. 변호인이 이용할 만한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담은 정보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이제 어떤 검찰총장의 가족에 대한 변호까지 어떤 검찰이 담당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이게 검사냐 변호사냐 직책도 헷갈리는 상황이 된다는 이런 비판이 있는 거거든요. 대검에서 그렇게 해명을 했잖아요. 일단 지금은 그 얘기 물어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런 것 같고 그 사실은 뭐 괴문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근거로 사실상 저도 좀 의심스러운 게 6월 30일 날 밝혀진 얘기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일단 4월 11일 날 보도가 된 게 4월 3일 날 이미 보도가 되어 있고 막 이래가지고 고발장 안에 있는 내용이 그러니까 조선일보에서 4월 11일 날 얘기를 한 걸 4월 3일에 이미 조선일보에서 보도했다 그래가지고 뭐가 시차가 좀 안 맞는 것 그래서 저도 이제 고발장이 이상하다고 처음부터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 물리적인 기록이 4월 3일 날 로그 기록이 있으면은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뭐 작년에 1년 3개월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부터 미리 이런 상황을 예상해가지고 미리 이걸 조작을 해놨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그 진실게임 안에 우리가 빠져 있는 거예요. 4월 3일이면 어떻고 4월 뭐 11일이면 어떻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고발장의 신빙성에 대해서 저희가 신빙성을 이렇게 낮추는 신빙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근거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사용될 여지가 있어요. 로그 기록 관련된 얘기도 조성 씨의 주장이에요. 누가 그 로그 기록 정말로 로그 기록 데이터를 누가 봐서 객관적인 사람이 봐서 얘기한 것도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도 확인을 해야 돼요. 만약에 저희가 필요하다면. 그런데 글쎄요. 4월 3일이든 뭐 5일이든 6일이든 어쨌든 총선 전에만 되면은 뭔가 이게 스토리가 되니까 4월 3일로 한 게 아닌가라는 그래도 아니 이제 상식적으로 근데 이 지금 핸드폰을 제출했거든요. 이 안에서 뭔가 조작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거 마치 조작이라고 한다면 사실 누가 그걸 물증을 그 수사기관에다 내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저는
그냥 평론가가 아니고 윤석열 캠프의 대변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이 그들만의 진실 게임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만 증명하면 됩니다. 평소에 비해서 눈빛이 너무 강렬하셔서 질문하기가 어려운데 질문이 너무 세. 그러면 해당 고발장들이 괴문서고 공작이다라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말씀하셨죠. 그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그러면 그 괴문서다, 공작이다 이런 주장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으신 겁니까? 괴문서라고 주장하신 것은 정의를 이렇게 내리셨어요. 문서 작성자로 모두가 인정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자기가 안 했다고, 자기가 만든 적이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 문서는 작성자가 없는 문서다. 그것을 괴문서라고 한다. 이렇게 기자회견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을 하셨고요. 그 괴라는 단어 때문에 많이들 깜짝 놀라시는데 그냥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정치 공작이라는 얘기는 얘기가 좀 길겠지만은 작년에 채널A 사건으로 뭔가 좀 피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 차원, 그러한 유사한 사례가 이것과 비슷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공작이라는 얘기를 한 거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8월 11일 날 조성은 씨와 박지원 원장이 만났잖아요. 이 두 분이 뭐 보니까 굉장히 그 전부터 사적인 친분이 있었고 뭐 한 번 만날 수도 있는 건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너무 이렇게 그래요. 비약을 해가지고 무슨 게이트니. 근데 제가 생각할 때도 국정원에서 만약 이런 공작을 벌일 경우에 이거 정권이 날아가는 사안인데 미치지 않고서 그런 일을 벌이겠어요. 대변인 거기다 플러스해서 제 질문 같이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박지원, 그러니까 뭐 가정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박정원 국정원장이 뭘 했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다들 어디서 공모로 가면 너무 간단하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잘 이해가 안 돼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내용인지를 질문이 너무 많아서. 하나는 이런 거거든요. 애초부터 이 모든 일들을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던 괴문서, 문서까지 만들어낸 일까지를 국정원에 했다라는 게 있고. 아니면은 사실 그 문서가 오간 건 사실인데 그 바탕 위에서 사후에 조성원 씨를 코칭을 해줬다.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어느 쪽이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참 공교롭잖아요. 8월 10날, 8월 12일 날 다운을 받았는데 그 중간 딱 그냥 그 사이에 있는 날에 그분을 만났다. 8월 11일 날. 그래서 공교롭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단어들을 찾아봤더니 참 우연히 일어나서 참 기이하다 뭐 이런 뜻이더라고요. 굉장히 이상해요. 뭐 말씀하신 대로 우연히 그냥 8월 10일에 만날 수가 있고 8월 10날, 8월 10일에 아무 생각 없이 다운받았을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저희가 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도 아니니까요. 다만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의심, 그 의심이 들잖아요. 근데 자, 그럼 거꾸로 윤석열 총장과 손준성 검사와의 사이에 그런 게 있나요? 그거 없는데 지금 조성은 씨 방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완전 단정을 하지 않습니까? 윤 총장이 지시를 해서 손 검사가 작성을 해서 이거를 해서 거대한 어떤 정치적인 뭐 그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여기에는 똑같은 잣대를 안 들이대시느냐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운로드를 했다는 의심은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박지원, 그러니까 11일이랑 12일에 다운로드를 했다. 그래서 의심이 된다고 하시는데 뭐가 의심이 되는지를 정리를 해서 박지원 말씀하셨잖아요. 처음부터 공작을 한 건지 아니면 코치를 받기 위해서 그 시점에 뭔가 다른 통로로 소통을 하다가 11일 날 만나니까 그 전날 뭔가를 해서 보여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그 코치를 받고 또 해야 되는구나 해서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은 만들기 나름이에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치 공작이다. 증거 없습니다. 증거 없지만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꽤 공교로운 증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증거란 게 사실 그 조성은 씨의 말 한마디잖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뭐 말이 헛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말이 헛나왔을 수도 있고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자유의지인데 그걸 또 뭐 자기가 잘못 말했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패러프렉시스라서 정신분석학에서 그런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어떤 실수 안에 그 본심이 담겨 있는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 아까도 보셨듯이 조성은 씨의 좀 개인적 성격이 좀 말을 뭐 그건 개인의 주장이니까 그건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예요. 제가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 자리에 3명이 있었다라는 제보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한 명의 성명 불상자가 있다. 성명 불상자. 그 부분도 말씀드릴 게 자꾸 저희 보고 제보를 받아서 뭐 그러냐고 하는데 이미 그저 이틀 전부터 그분의 실명과 또 홈캠프가 관련돼 있다는 얘기는 있었어요. 그리고 홈캠프 관련이 있다는 얘기는 훨씬 전부터 잠깐만요. 있었습니다. 뭐 어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관련 고발 사주 의혹 자체에 홍준표 캠프가 의혹이 됐다는 설이 여의도에 있었다? 그건 저도 아주 오래전부터 들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있었고. 근데 그걸 이번에 그냥 얹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얹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거는 원래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성은 씨는
생각할 건 거기 누가 또 있었느냐? 저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수많은 이제 얘기들이 돌잖아요. 네. 여의도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언론 뭐 여러 가지 뭐 소위 말하는 찌라시. 그럼 저희가 고발장을 작성을 할 때 누가 있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고 다만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할 수 없었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성명불상 1인 특정 캠프에 소속되어 있는 걸로 의심되는 1인이 있을 수 있으니 수사를 통해서 밝혀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있을 수 있으니 어떤 고발장에 넣으면 수사나 해줄 거 아니에요. 어떤 누가 있을 수 있다는 확신은 없는 확신이 상태에서. 없죠.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사실 근데 보면은 그 시나리오에 따르게 되면 그런 거잖아요. 조성원 씨하고 이른바 원장님이 정말로 시점을 쟀다라고 한다면 이분들은 사실은 경선 이후다. 근데 뉴스버스에서는 경선 이전이다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경선 이후라고 한다면 거기 홈캠에 들어가서는 그 사람들은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경선 전이어야지. 그러니까 대변인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지금 이제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근데 캠프가 전직 검찰총장의 캠프이고 어떤 공수처의 현직 국정원장과 제보자 한 명과 또 다른 한 명이 있다고 어떤 수사를 의뢰하시려면 굉장히 책임 있는 고발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명불상이라 한 거 이상 무슨 책임을 더 지나? 예를 들어 그럼 원래 그 고발장 할 때 성명불상이라고 고발해도 되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저는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예컨대 세 사람이 모인 것을 뭐 말해주는 증인이 있다라든지. 이런 건지 아니면 증인이 있다더라 카더라라는 건지. 피고발자 범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이해합니다. 네. 성명불상의 1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했고 저희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고발을 한 거잖아요. 성명불상 1인을 추가한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전히 지금도 동석자도 없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하지만 말씀하신 그 부분을 공수처에서 규명해 달라 이런 취지였단 말씀이죠. 의도를 갖고 했다면 이름을 밝혔겠죠. 누구다. 근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아까 그 조성원 씨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설마 내가 넘겨준 그 자료만 하나 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제출하고 그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겠느냐. 또 다른 뭐랄까 검찰 내부 고발자가 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분의 참 자유의지니까 제가 또 뭐라고 평할 수는 없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럴 생각은 해요. 아까 그 말씀하시면서 이 얘기도 해요. 왜 김웅 의원의 현직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까지 다 했느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김웅 의원 기자회견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김웅 의원이 이거 다 밝혀줘야 된다고 봐요. 핵심은 김웅 의원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김웅 의원이 누구한테 받았고 누구한테 줬다 하면 끝나는 얘기였어요. 근데 자꾸 기억 안 난다고 모른다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유는 누구한테 받았는지 그 누구를 밝힐 수 없고 누구에게 줬는지 그 누구를 밝힐 수 없었던 그만의 사정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김웅 의원의 그만의 사정이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그 기자회견보다 더 발전된 뭔가를 내놓으시는 뭔가 해명이 필요하고 그래야 조금 더 이 사건의 진실에 가는 거지. 그렇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그들만의 진실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박지원 게이트다라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좀 여러 가지 주장하고 계시죠. 그래서 또 박지원 원장이 입장을 내셨습니다. 대변인 들으셨는데 윤석열 캠프를 향해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사건을 국회에서 제일 먼저 터뜨린 사람이 나다. 모든 걸 다 잘 알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지 말라. 이런 말을 했죠. 윤석열 캠프 입장은 뭡니까? 이분이 잠을 자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고요. 말씀 참 잘하세요. 정치인 박지원이 맞습니다. 근데 현직은 국정원장이니까 정치에 개입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렇게 말씀 자꾸 하시면 국정원법에 위반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우진 세무서장 같은 일을 걸어서 아킬레스건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19년도 7월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앞두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방송에 보니까 그 자료 다 봤는데 내가 한 연결하다가 포기를 했다.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관련 그 건에 대해서 그리고 당시엔 야당의 원내대표셨잖아요. 야당 원내대표가 포기했으면 별거 아니야. 이런 말씀을 어느 매체에서 인터뷰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얘기를 가지고 저희를 소위 말해서 압박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못 될 것 같고요. 그러네. 정치 구단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셨는데 정치 구단답지 않습니다. 그러면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 씨의 적극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당 그 공수처 고발을 유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고발이요? 예.
고발을 했으니까 뭐 처리할 이유가 없고 저희는 그런 의혹이 있으니 밝혀달라는 거지 확정적으로 저희가 100% 확신하고서 막 공격하고 그런 입장도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똑같은 모해를 지금 저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은 이해를 해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상관없이 8월 10일에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진중권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억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쪽에는 훨씬 더 조금 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약간의 증거가 좀 더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밝혀달라. 이게 저희의 입장이에요. 공수처가 박지원 원장에게도 똑같이 압수수색도 진행해야 된다. 김웅 의원 얘기인데요. 이 정도까지 사태가 커졌으면 그것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봐요. 국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똑같은 일이 벌어졌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박지원 원장이 제일 먼저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제 손중성 검사의 휴대폰도 포렌식 중이고 네. 이제 윤석열 캠프 입장은 김웅 의원도 빨리 정확히 더 얘기하고 그 포렌식 결과도 빨리 공수처가 내놔라 이런 입장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캠프 내에서 이렇게 가능한 시나리오 같은 걸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저도 이제 완전히 황당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김웅 의원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김웅이 이렇게 하고 뭐 이랬을 가능성이 있다, 이랬을 개연성이 크다라는 어떤 시나리오 같은 거 갖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제 캠프 내부에서 뭐 여러 명이서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이게 좀 그런 얘기여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김웅 의원이 키다 그 말씀만 계속 반복해서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뭔가 이렇게 머릿속에 좀 이렇게 시나리오는 좀 갖고 계신가요? 말하기 힘들어서. 아니요, 저는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아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재 홍준표 후보의 약진이 좀 눈에 띄고 있는데 이번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후보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 캠프에서 판단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 고발 사주 의혹이어서 저희도 당황을 했고 굉장히 그런 면이 있는데 글쎄요. 보시는 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건 제보 사주로 바뀌었다고 봅니다. 프레임이. 저는 언론에서도 박지원 게이트라고 자꾸 나오니까 그걸 좋아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이 영향권에서는 크게 저희가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내일 이제 1차 저희 컷오프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그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글쎄요. 이게 좋은 쪽으로 작용할지 나쁠 걸로 작용할지는 국민의 판단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제보 사주라고 하시면 제보 자체가 사주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그렇게 보여지는 걸로 언론의 논조나 기사 방향이 잡히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캠프의 윤희석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